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강의는요, 기존에 이제 투자를 했던 분이 어떤 사례를 통해 또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한 번에서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솔루션으로 좀 더 재해석을 해서 구성을 바꾸셨는지 이런 사례를 해드리고요. 아무래도 금년 이제 마지막 기준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떤 거를 또 준비를 하는 전략에 대한 얘기까지 오늘 좀 강의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 지금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50대 후반의 자영업자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좀 안정적인 부분으로 좀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시면서 거주와 또 임대를 지금 놓고 계시고요. 또 경기도 일산에 상가를 또 하나를 매수를 하셔서 임대 수익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경기도 이천에 토지를 또 보유하시면서 토지에 대한 차익이나 또 활용 측면으로 이 접근을 하고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아무래도 2021년도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내년도 2022년도를 어떻게 변화에 따른 그래서 포트폴리오나 노후 설계를 조금 더 좀 다양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는 케이스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솔루션을 좀 첫 번째 안으로 좀 제안을 좀 드리면, 현재 기준으로는 일단 거주하는 아파트와 토지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라는 전략을 해드리면서 아파트 기존에 임대를 놓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상가를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아파트 한 채와 상가를 매도하시면 대략 한 15억 정도의 자금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을 가지고 상가 건물을 하나, 그래서 요즘 말하는 꼬마 빌딩 컨셉으로 하시면 월 700만 원 정도의 임대 나오는 이런 물건으로 투자를 좀 하신다 그러면, 자, 현재 아파트 한 채로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1주택 보유로 인해서 비과세가 또 유지되는, 그래서 1주택 비과세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 노후 준비는 결과적으로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이다 보니까 상업용 쪽 부동산으로 해서 전환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임대 수익을 월 700 정도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으로 해서 충분히 노후 연금형으로 갈아타는 전략으로 첫 번째로 제안을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조금 이주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아파트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해 놓은 아파트 두 채와 토지를 매도를 하시고 일단 구분 상가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을 제안을 해드리는데, 자, 그러면 아파트 두 채와 토지를 좀 매도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자금이 최대 기준은 한 25억에서 한 30억 정도 되는데, 요 정도 규모라 그러면 상가주택 건물을 보통 한 이 정도면 6층에서 7층 정도의 상가 건물, 상가주택 건물을 하는데, 일단 주택이 있어야 거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한다 그러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월 임대료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상가주택에 일단 거주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가 유지가 되는 전략도 동일하게 1번 전략하고 동일하게 가고요. 그래서 비과세와 통건물 부동산으로 인해서 자산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상가에서 나오는 한 200에서 300 정도의 월세와 1,000만 원을 합친다 그러면 월 1,200만 원 정도,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하시다가 이런 상가주택 건물로 거주를 바뀌게 되면 약간의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노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월 1,200 정도의 임대 수익으로 가신다 그러면 굳이 이제 자영업 컨셉이 아니다 하더라도 임대 수익으로 충분히 노후를 버티실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제안을 좀 드리고요. 자, 기존에 이제 2021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자, 내년에 이제 어떤 추세로 좀 바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약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항상 부동산에서는 정책이 1순위의 변화가 되는데 대부분 이 상승기를 좀 보시게 되면 상승기는 항상 부동산의 억제 정책이 들어갈 때고요. 자, 이렇게 좀 안정기가 오는 시대는 주로 대부분의 공급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이 좀 많이 풀리는 경우에 좀 더 이 안정화되는 추세가 가는데, 자, 현재 지난해까지만 해도 현 대통령 정권상으로는 공급 억제 정책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가격도 역시나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턴을 한 정책은 공급 정책으로 확실히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 아니라 한 3년 이후부터는 좀 더 안정권으로 가는 이러한 시장 흐름이 보일 거라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분명히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6월 달에는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을 때에는 희한하게도 이런 통계치들을 보면 다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통계치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2022년도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지만 상승한다는 전략을 제안을 드리고, 자, 현재 공급 정책으로 턴을 한 기준을 놓고 보면, 자, 향후 5년 이후에는 공급량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2018년도 기준부터 뭐 3기 신도시부터 해서 2020년도에는 서울 전체 뭐 역세권이나 수도권에 이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 여기에 지금 현재 금년도 2월 달에 뭐 지금 뭐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또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발표를 하고 실제 시행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1, 2년 사이에 공급량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정책상으로는 지금 턴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향후 5년 이후에는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때를 또 미리 준비하는 전략을 제안을 좀 해드리면서, 여기에 현재까지는 세금 정책이 워낙 강화가 돼 있는데, 자, 내년 대선이 되다 보니까 역시나 대통령 지금 후보자의 공약들을 보면 세금 완화에 지금 손을 좀 대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당장 1년만 완화시키겠다라는 컨셉보다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1주택에 대한 양도세나 또 재산세 완화, 이 부분이 바로 현재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는 11억, 1주택 기준으로 11억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양도소득세도 12억 원까지 완화를 시켰거든요. 과거에는 기존의 9억 원에서 지금 벌써 3억 원대, 2억 원대를 더 올려준 케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완화의 정책을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세금 절세하는 전략도 나온다는 얘기고요. 또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한시적 감면도 지금 이 검토를 좀 하고 있다는 부분, 여기에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실제 대출에 대한 부분까지도 완화 정책을 지금 검토를 또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년 3월 대선 그 전후로 해서 이런 정책들, 특히 세금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꼭 체크하시기를 좀 바라고요.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내년에 뭐 우리가 투자에 대한 컨셉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우선순위를 어느 쪽 원칙으로 좀 가는 게 좋겠느냐라는 제안을 좀 드린다 그러면, 자, 원칙, 뭐 항상 뭐니 해도 원칙은 잃지 않는 바로 이 환금성, 수익률 기준이 단순하게 돈을 이렇게 버는 컨셉보다는 환금성, 잃지 않는 투자를 하자라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순위는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욕심을 내면 두 마리 토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시세 차익과 바로 이 임대 수익. 그래서 결론은 이런 부분이 가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업용 쪽에서도 꼬마 빌딩 컨셉이 되겠고요. 2순위 정도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주택에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 아파트, 그러면서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역세권 쪽의 컨셉으로 이러한 아파트 쪽 컨셉을 2순위로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 드리면서, 자, 3순위는 결론적으로 뭐 연금형 주택, 연금형 부동산 상품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상가 쪽 컨셉인데, 아직까지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역시나 상가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 뭐 맥을 좀 짚어가는 바로 그러한 상가 컨셉으로 해서 임대 수익률이 높은 바로 이런 쪽 상가로 집중을 하시라는, 그래서 순서는 뭐 꼭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본인의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꼼꼼히 살펴서 이런 우선순위에 맞춰서 투자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